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중국의 3대 주석인 덩샤오핑이 1992년에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자, 30년이 지난 지금 이 덩주석의 이야기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중국은 히토류 시장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까요? 한국은 어떻게 해야 이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박 작가의 지식연구소 출발합니다. 원자번호 57번 란탄원부터 71번 루테튬까지 15개 원소를 란탄족이라고 합니다. 이 란탄족에다가 21번 스칸듐, 31번 이트륨, 이 두 개를 더해서 총 17개 원소를 통틀어서 히토류라고 부릅니다. 자, 히토류는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희귀한 흙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매장량이 꽤 많아서 사실은 딱히 희귀한 원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광물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이 모나자이트나 바스네사이트, 제노타임 같은 이런 다른 광물에 붙어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히토류는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미국이 세계 최대의 히토류 생산국이었는데요. 90년대에 들어서 중국이 갑자기 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무려 전 세계 히토류의 97%를 생산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60%가 조금 안 되는 58% 정도를 생산하고 있죠. 중국이 히토류 생산의 거점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낮은 환경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히토류를 이 광물에서 분리하는 과정에는 비산먼지나 방사성 물질, 중금속 같은 엄청나게 유해한 물질들이 방출돼요. 정제 과정에서는 황산 같은 산성 물질이 포함된 이 독성 가스와 폐수가 다량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다 오염시키죠. 세계 최대 히토류 광산인 중국의 바이위너보 광산에는 지하수, 하천, 토양이 전부 다 심각하게 오염이 되었고요. 가축은 다 폐사하고 농작물은 안 자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히토류 원소가 산업에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이 전자전이가 쉽게 되고 열전도성이 좋은 이 화학적 특성 때문이에요. 다른 원소들보다 전기적 성질이나 자성이 탁월하게 뛰어나죠. 그래서 반도체나 전자제품, 통신기기, 자동차 같은 거의 모든 산업에 필수적인 원료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히토류를 산업의 비타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최근에 히토류가 더욱 크게 부상한 이유는 탄소 중립 이슈 때문입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붐이 불었고 해상 풍력 터빈 설치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죠. 풍력 터빈과 전기차 모터에는 히토류를 활용한 연구자석이 필수적인 부품입니다. 전체 연구자석 분야의 거의 3분의 1을 이 전기차 모터와 풍력 터빈이 차지할 정도죠. 자연스럽게 이 히토류 소비와 가격은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요. 중국은 히토류를 무기화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유기업 3곳과 국유연구기관 2곳을 통폐합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히토류 회사인 중국 히토그룹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이 지금 현재 공급망 구조가 위험하다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히토류 공급망을 빠르게 재편을 해서요. 채굴과 생산 단계에서 중국 점유율을 58%까지 끌어내리는데 성공한 거죠. 그런데 히토류 가공과 이 분리 재련 그리고 연구자석 제조는 여전히 중국이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조 시설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 이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히토류 점유율은 꾸준히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공급망이 계속해서 구축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혁신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히토류 공급망을 구성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자원을 무기화할 염려가 가장 적은 나라에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호주를 통해서 상당 부분 해결을 하려고 하죠. 두 번째는 이 공급받은 히토류를 국내에서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친환경 재련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 기술적인 이슈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히토류 17개 원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네오디뮴인데요. 한국재료연구원에서 이 네오디뮴 사용량을 30% 가까이 줄이고도 상용 자석 수준의 성능을 구현하는 이 히토류 저감형 연구자석의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대체 기술들이 현재 한국에서 꾸준히 개발되어서 세계적인 논문에 기재가 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기술 개발은 상용화 과정과는 다릅니다. 이 기술을 기업에 이관해서 상용화하는 절차들을 이제 거치게 될 텐데요. 장기적으로는 구현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결국 우리나라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방안과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동맹들과의 연대 확대 그리고 기술을 통해서 중국의 히토류 공급망 독점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이 독점은 머지않아 조금씩 균열이 생기게 되겠죠.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